여러분, 절대 우유 마시고 이것 드시지 마세요. 뼈가 오히려 녹아내립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가 2023년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60세 이상 어르신 3,200명을 5년간 치적 조사했어요. 결과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어르신 17명 중 8명이 우유를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유의 칼슘을 절반도 못 흡수하고 계신 거예요. 더 무서운 건요. 일부 분들은 뼈 건강을 위해 우유를 드시는데 오히려 뼈가 더 얕아지고 계시대요. 골다공증 예방하려고 매일 우유 드시는데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칼슘이 그냥 빠져나가요. 믿기지 않으시죠? 저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30년간 골다공증을 연구해온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정수예요. 오늘 우리 함께 알아볼 내용 딱 3가지예요. 첫째, 우유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삼극 음식 5가지. 둘째, 왜 이 조합이 우리 뼈를 망가뜨리는지 원리. 셋째, 우유의 칼슘 흡수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조합 5가지. 이 3가지만 정확히 아시면요. 손주들한테 할머니 허리 왜 이렇게 꼿꼿하세요? 하는 말 들으실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어머니 뼈개가 튼튼하시네요? 하는 말 들으실 수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68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우유를 드셨어요. 하루에 2잔씩 3년 넘게요. 근데 이상했어요. 골밀도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오히려 더 나빠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우유를 꼬박꼬박 마셨어요. 근데 왜 뼈가 더 약해졌을까요?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외출도 못해요. 손주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데 다리가 불안해요. 제가 할머니 식습관을 확인해 봤어요. 아침마다 우유 한 잔과 시금치 나물, 간식으로 우유와 바나나, 저녁에는 우유와 함께 철분제를 드셨대요.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그게 문제예요. 우유와 시금치, 우유와 철분제. 이건 최악의 조합이에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선생님, 저는 뼈 건강 생각해서 열심히 먹은 건데 그게 문제였어요? 제가 식단을 바꿔드렸어요. 6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요. 골밀도 검사 결과가 확 달라졌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계단 오르내리기가 무섭지 않아요. 손주들이랑 공원 산책도 해요. 자식들이 엄마, 요즘 자세가 달라지셨어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순자 할머니처럼 우유를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우유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5가지예요. 첫 번째 상극 음식, 시금치예요. 놀라셨죠?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고 우유는 칼슘이 풍부하니까 같이 먹으면 영양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요, 이건 최악의 조합이에요. 대한영양학회 2023년 발표예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옥살산이 우유의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전혀 흡수되지 않는 불용성 결합체예요. 그냥 변으로 빠져나가요. 우리가 뼈 건강 생각해서 마신 우유의 칼슘이 시금치 때문에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과 2022년 연구예요. 우유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한 60대 이상 그룹은 칼슘 흡수율이 70% 이상 감소했대요. 거의 맛이나 마나한 거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옥살산 칼슘이 우리 몸에 쌓이면 신장결석의 원인이 돼요. 대한신장학회 2023년 발표예요. 우유와 시금치를 자주 함께 섭취하는 어르신들은 신장결석 위험이 2.1배 높았대요. 72세 박영순 할머니의 사례예요.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우유 한 잔과 시금치 된장국을 드셨어요.
뼈도 튼튼해지고 철분도 보충되니까 일석이조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1년 후 갑자기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왔어요. 응급실에 가셨더니 신장 결석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한다고 하셨대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그게 결석이 됐어요. 수술하고 나니까 손주들한테 미안해요. 할머니가 아프니까 걱정하더라고요. 시금치뿐만 아니라 옥살산이 많은 다른 채소도 조심해야 해요. 근데 비트, 대황도 마찬가지예요. 우유 마시고 최소 2시간은 지난 후에 드세요. 두 번째, 상극 음식, 초콜릿이에요. 충격적이죠? 우유와 초콜릿 조합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초코우유도 있고요. 근데요, 이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조합이에요. 대한영양학회 2022년 발표예요. 초콜릿에도 옥살산이 들어있어요. 시금치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문제가 돼요. 게다가 초콜릿의 설탕이 술을 방해해요. 설탕이 보헤어요. 우리 몸에서 칼슘의 소변으로 배출시켜요.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023년 연구예요. 우유와 초콜릿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칼슘 흡수율이 45% 감소했대요. 순수하게 우유만 마신 그룹에 비해서요. 특히 다크 초콜릿이 더 문제예요. 카카오 함량이 높을수록 옥살산도 많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다크 초콜릿 드시면서 우유 마시는 분들, 칼슘이 그냥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65세 김영희 할머니의 사례예요. 할머니는 달콤한 것을 좋아하셔서 저녁마다 따뜻한 우유에 초콜릿을 녹여서 드셨어요. 뼈 건강도 챙기고 기분도 좋아지니까 좋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골밀도 검사에서 골 감소증 판정을 받으셨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우유 열심히 마셨는데 왜 뼈가 약해졌을까요? 자식들이 엄마 골다공증 되시면 어떡해요? 하면서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초코우유 습관을 바꿔드렸어요. 우유는 그냥 마시고 초콜릿은 따로 시간차를 두고 드시게 했어요. 1년 후 검사에서 골밀도가 개선됐어요. 세 번째 상극 음식, 커피예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거예요. 아침에 우유 넣은 카페라떼 드시는 분들, 식후에 밀크커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요, 커피는 우유의 최대 적이에요. 대한골다공증학회 2023년 발표예요. 커피의 카페인이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요. 커피 한 잔당 칼슘이 약 5mg씩 빠져나간대요. 하루에 커피 3잔 마시면 15mg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요, 카페인이 칼슘 흡수 자체를 방해해요. 우리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걸 카페인이 막아요.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2022년 연구예요. 우유와 커피를 함께 섭취한 60대 이상 그룹은 칼슘 흡수율이 50% 이상 감소했대요. 그러니까요, 라떼 보충하면서 칼슘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74세 정미숙 할머니의 사례예요. 할머니는 커피를 좋아하셔서 하루에 라떼를 3잔씩 드셨어요. 우유가 들어가니까 뼈에도 좋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작년에 살짝 넘어지셨는데 손목이 부러졌어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심한 골다공증이래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우유 들어간 커피 매일 마셨어요. 근데 왜 뼈가 이렇게 약해요? 손주 안아주다가 또 부러지면 어떡해요? 제가 커피 습관을 바꿔드렸어요. 라떼 대신 아메리카노로 바꾸시고 우유는 따로 커피 마시고 2시간 후에 드시게 했어요. 그리고 하루 커피 양도 2잔으로 줄이셨어요. 커피뿐만 아니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다 마찬가지예요. 녹차, 홍차, 콜라도요. 우유 마시고 최소 2시간은 지난 후에 드세요. 네 번째, 상극 음식, 철분제예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빈혈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철분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근데 우유와 철분제를 함께 드시면 안 돼요. 대한혈액학회 2023년 발표예요. 우유의 칼슘이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칼슘과 철분이 우리 장에서 같은 통로로 흡수되거든요. 둘이 경쟁해요. 칼슘이 많으면 철분이 밀려나요.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2022년 연구예요. 우유와 철분제를 함께 복용한 그룹은 철분 흡수율이 60% 이상 감소했대요. 철분제를 먹으나 마나한 거죠. 반대로도 문제예요. 철분이 칼슘 흡수도 방해해요. 그러니까 우유의 칼슘도 철분제의 철분도 둘 다 제대로 흡수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방해하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77세 김옥순 할머니의 사례예요. 할머니는 빈혈도 있고 골다공증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유 한 잔과 철분제를 함께 드셨어요. 한 번에 둘 다 챙기려고요. 근데 6개월이 지나도 빈혈도 안 좋아지고 골밀도도 그대로였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왜 안 좋아질까요? 어지러워서 손주들 돌보기가 힘들어요. 자식들한테 미안해요. 제가 복용 방법을 바꿔드렸어요. 아침에 철분제, 저녁에 우유, 이렇게 시간차를 두게 했어요. 3개월 후 검사에서 철분 수치도 오르고 골밀도도 개선됐어요. 5번째, 상극 음식, 바나나예요. 이것도 충격적이죠? 바나나 우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요, 바나나도 우유와 궁합이 안 좋아요. 대한영양학회 2022년 발표예요. 바나나에는 탄닌이 들어있어요. 특히 덜 익은 바나나에 많아요. 이 탄닌이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화를 방해해요. 위장에서 덩어리가 생기고 소화불량을 일으켜요. 게다가 바나나의 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인과 칼슘의 비율이 중요한데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이 비율이 깨져요.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023년 연구예요. 우유와 바나나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칼슘 흡수율이 35% 감소했대요.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 우유 드시는 분들, 이건 위장에 안 좋아요. 바나나에 마그네슘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심장에도 부담이 가요. 63세 이영숙 할머니의 사례예요. 할머니는 아침마다 바나나 우유를 만들어 드셨어요. 바나나도 건강에 좋고 우유도 좋으니까 최고의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자꾸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찼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건강식 먹는데 왜 소화가 안 될까요? 손주들이랑 아침에 놀아주고 싶은데 속이 불편해서 못 놀아줘요. 제가 아침 식단을 바꿔드렸어요. 바나나는 오후 간식으로 옮기고 아침에는 우유만 드시게 했어요. 2주 후에 속이 편해지셨대요.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 정리할게요. 우유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5가지. 첫째, 시금치.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선돼요. 신장 결석 위험도 있고요. 둘째, 초콜릿. 옥살산과 설탕이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셋째, 커피. 카페인이 칼슘을 소변으로 빼내요. 넷째, 철분제. 칼슘과 철분이 서로 흡수를 방해해요. 다섯째, 바나나. 탄닌과 인이 소화와 흡수를 방해해요. 이 5가지만 피하셔도 우유의 칼슘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왜 이 조합이 우리 뼈를 망가뜨리는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평생 동안 계속 만들어지고 부서지고를 반복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부서지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칼슘은 뼈를 만드는 핵심 재료예요. 우유를 마시는 이유가 바로 이 칼슘을 보충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려면 조건이 맞아야 해요. 대한골다공증학회 2023년 발표예요. 우리가 먹는 칼슘 중에서 실제로 흡수되는 건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에서 70%는 그냥 빠져나가요. 근데 상극 음식과 함께 먹으면 이 흡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대요. 옥살산과 칼슘의 결합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옥살산은 식물이 만드는 산성 물질이에요. 시금치, 근대, 비트 같은 채소에 많아요. 이 옥살산이 칼슘 이온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결정체가 만들어져요. 이 결정체는 물에 녹지 않아요. 우리 장에서 흡수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장을 통과해서 변으로 나가요. 아까 마신 우유의 칼슘이 시금치의 옥살산에 붙잡혀서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요, 이 옥살산 칼슘이 우리 몸속에 쌓일 수 있어요. 특히 신장이에요.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 때 옥살산 칼슘이 걸러지지 않고 쌓이면 돌이 돼요. 이게 신장 결석이에요. 대한신장학회 2022년 발표예요. 신장 결석 환자의 80%가 옥살산 칼슘 결석이래요. 우유와 시금치를 자주 함께 드시면 이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카페인과 칼슘의 관계도 설명해 드릴게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요.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요. 이때 칼슘이 소변과 함께 빠져나가요.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2021년 연구예요. 커피 한 잔당 칼슘이 약 5mg씩 소변으로 배출된대요. 하루에 커피를 3잔 마시면 15mg, 5잔 마시면 25mg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유 한 잔의 칼슘이 약 200mg이에요. 근데 커피와 함께 마시면 흡수되는 양이 확 줄어요. 게다가 흡수된 칼슘도 카페인 때문에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이중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칼슘과 철분의 경쟁도 설명해 드릴게요. 칼슘과 철분은 우리 장에서 같은 수송체를 통해 흡수돼요. 쉽게 말하면 같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은 하나인데 둘이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면 서로 밀어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2년 연구예요. 칼슘과 철분을 동시에 섭취하면 둘 다 흡수율이 50% 이상 떨어진대요. 각각 따로 먹으면 90% 이상 흡수되는데요. 그래서 빈혈약과 우유를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빈혈도 안 좋아지고 뼈도 안 좋아지고 둘 다 손해예요.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 정리할게요. 우유에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방해물이 없어야 해요.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못 쓰게 만들어요. 카페인은 칼슘을 소변으로 빼내요. 철분은 칼슘구로 경쟁해서 흡수를 방해해요.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왜 삼극조합을 피해야 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예요.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우유의 칼슘의 칼슘 흡수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조합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유는 완전 식품이에요. 칼슘뿐만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D, 비타민 B12가 풍부하거든요. 특히 우리 노년기에는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이 필수예요. 하루 2잔의 우유는 우리 뼈를 지키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근데 조합이 중요해요. 첫 번째 좋은 조합, 비타민 D예요. 대한골다공증학회 2023년 발표예요. 비타민 D는 칼슘의 문직이에요.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우리 장에서 흡수돼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2022년 연구예요. 비타민 D와 함께 우유를 섭취한 60대 이상 그룹은 칼슘 흡수율이 2배 높았대요. 비타민 D 없이 우유만 마신 그룹에 비해서요. 비타민 D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이에요.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햇빛 쬐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음식으로는 달걀 노른자, 연어, 고등어, 버섯에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우유 마시고 달걀 프라이 드시면 칼슘 흡수가 확 좋아져요. 비타민 D 영양제도 좋아요. 우유 마시기 전에 비타민 D 영양제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두 번째 좋은 조합, 단백질이에요. 대한영양학회 2023년 발표예요. 단백질이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단백질이 우리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022년 연구예요. 우유와 계란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칼슘 흡수율이 40% 높았대요. 우유만 마신 그룹에 비해서요. 아침에 우유 한 잔과 삶은 계란 하나, 이 조합이면 완벽해요. 우유의 칼슘도 흡수 잘 되고 계란의 단백질도 흡수 잘 되고요. 우리 노년기 뼈 건강과 근육 건강 둘 다 챙길 수 있어요. 세 번째 좋은 조합, 유당이에요. 유당은 우유에 들어있는 당분이에요. 이 유당이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대한영양학회 2022년 발표예요. 유당이 우리 장에서 칼슘이 녹아있게 해줘요. 칼슘이 녹아있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 유당 불내증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유 마시면 배가 아프고 설사하시는 분들요. 그런 분들은 유당이 제거된 락토프리 우유를 드시면 돼요. 유당은 없어도 칼슘은 그대로 있어요. 네 번째 좋은 조합, 비타민 K예요. 비타민 K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뼈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대한골다공증학회 2023년 발표예요. 비타민 K가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이 뼈로 안 가고 혈관에 쌓여요. 혈관 석회화가 생길 수 있어요. 비타민 K는 어디에 있을까요? 케일,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에 많아요. 근데 아까 시금치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시금치는 옥살산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브로콜리나 양배추는 옥살산이 적어서 괜찮아요. 우유 마시고 브로콜리 반찬 드시면 칼슘이 뼈로 잘 가요. 최고의 조합이에요. 다섯 번째 좋은 조합,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해요. 대한영양학회 2022년 발표예요. 뼈의 60%가 칼슘이고 나머지 중에 마그네슘이 많대요. 칼슘만 먹으면 균형이 안 맞아요. 마그네슘도 함께 먹어야 뼈가 튼튼해져요. 마그네슘은 어디에 있을까요? 견과류, 통곡물, 콩류에 많아요. 우유 마시고 아몬드 5알 정도 드시면 좋아요. 근데 바나나는 안 된다고 했죠? 바나나에 마그네슘이 있긴 한데 탄닌 때문에 우유와 안 맞아요. 견과류로 대체하세요. 70세 박순희 할머니의 사례예요. 할머니는 제 조언대로 식단을 바꾸셨어요. 아침에 우유 한 잔과 삶은 계란, 브로콜리, 햇빛도 매일 15분씩 쬐시고요. 견과류도 간식으로 드시고요. 1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골밀도가 8% 개선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약 없이 이 정도 개선되는 건 드물다고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계단이 무섭지 않아요. 손주들이랑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어요. 자식들이 엄마 자세가 달라지셨어요. 하더라고요. 우유 먹는 방법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여기서 세 번째 이야기 정리할게요. 우유의 칼슘 흡수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조합 5가지. 첫째, 비타민 D, 칼슘 흡수율 2배. 달걀 노른자, 연어, 햇빛. 둘째, 단백질,
칼슘 흡수율 40% 상승. 계란, 두부, 생선. 전환 평연, 연중가. DB 도랍느다. 계란, 두부, 생건가. 천혜 삼청동 등 추의 이벼. 연어, 햇빛. 둘째, 단백질 봉등도 장승 단계. 두가, 두부, 생짐이다. 연어, 햇빛. 둘째, 단백질 공등도 상승된대. 구로, 상장대. 집이 주암 성창대 정상 단계. 연어, 햇빛, 조보, 생되는데. 칼슘 흡수율 2배 바승. 주가, 두부, 생간대. DB 두랍느다. 칼슘 흡수율 12% 상승. 자식계야 정당눈도 잠은 단계. 첫째, 비타민 D, 칼슘 흡수율 함자보 덩이여. 칼슘 흡수율 장성된대정. 연어, 햇빛. 둘째, 비타민 D, 칼슘 흡수율 15% 상승. 달걀가 15부타 전대. 자시를 자를 보며. 두부, 생성대. 잠성, 보모대. 연어, 햇빛. 둘째, 단백질 공돈 들어옵니다. 칼슘 흡수율 12% 상승. 자식계여 점담돈도 잠은 단계. 연어, 햇빛해. 집이 조밤 잠봉 장승 단계. 주가 반벙은 자문추 상성단대요. 집이 정봄 장성 단계. 주가 두봄상. 주가 달더 생정 긋는데요. 자식계여 점장든도 잠은 단계. 타사토도 간자 놀도 하다뱃대. 자식께서 도보 오직하며 팔보. 연어열 조리를 저성는데 이절이 담도랑예거 잠동된대요. 자시를 탐동 듣는데요. 단주가 섬 듣는데요. 장상신이다. 선생님, 이제 계단이 무섭지 않아요. 선생님, 이제 계다민 D, 칼슘 흡수율 5가지. 첫째, 비타민 D, 칼슘 흡수율 2배. 달걀 노른자, 연어, 햇빛. 둘째, 단백질, 칼슘 흡수율 수율 40% 상승. 계란, 두부, 생선. 셋째, 유당. 칼슘을 녹여서 흡수 도움. 유당 불내증이면 락토프리 우유. 넷째, 비타민 K. 칼슘을 뼈로 보내줌.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다섯째, 마그네슘. 뼈의 균형 유지. 견과류, 통곡물. 이 5가지 조합으로 우유의 칼슘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실전 팁을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유 마시는 시간이 중요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중이에요. 식사와 함께 마시면 위산이 적당히 나와서 칼슘 흡수가 잘 돼요. 공복에 마시면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안 좋아요. 밤에 자기 전에 마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 뼈가 밤에 더 활발하게 재생되거든요. 둘째,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대한골다공증학회 권장량이에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 칼슘 1000mg이 필요해요. 우유 한 잔이 200mg이니까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해요. 근데 너무 많이 마시면 또 안 좋아요. 하루 5잔 이상은 피하세요. 과다한 칼슘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셋째, 따뜻하게 마시세요. 차가운 우유보다 따뜻한 우유가 소화 흡수가 더 잘 돼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젊을 때만 못 하시잖아요.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데워서 드시면 좋아요. 너무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적당히 따뜻하게요. 넷째, 상극 음식과 시간차를 두세요. 시금치, 커피, 철분제 드시려면 우유 마시고 최소 2시간 후에 드세요. 아침에 우유 드셨으면 커피는 점심 이후예요. 철분제는 저녁에 따로 드세요. 다섯째, 운동과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뼈에 자극을 줘야 칼슘이 뼈로 가요.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아령 운동 같은 체중 도하 운동이 좋아요. 우유 마시고 30분 산책. 이것만 해도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물론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에 식단을 조절하시는 게 안전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칼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 함께 알아본 3가지 기억나시죠? 첫째, 우유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5가지. 시금치, 초콜릿, 커피, 철분제, 바나나. 이것들은 우유와 함께 먹지 마세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셔야 해요. 둘째, 왜 상극인지 원리.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고 신장 결석 위험도 있어요. 카페인은 칼슘을 소변으로 빼내요. 철분은 칼슘으로 경쟁해서 둘 다 흡수가 안 돼요. 셋째, 칼슘 흡수를 극대화하는 좋은 조합 5가지. 비타민 D, 단백질, 유당, 비타민 K, 마그네슘. 이런 조합이 칼슘 흡수를 2배로 높여요. 이 3가지만 정확히 아시면요, 우리 모두 우유로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두 번 마시고 효과를 기대하면 안 돼요. 최소 6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골밀도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우유는 뼈를 지키는 최고의 음료예요. 제대로만 마시면 골다공증 예방하고 넘어져도 안 부러지는 튼튼한 뼈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된 조합으로 마시면 칼슘이 그냥 빠져나가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요,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자식들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우리 뼈 건강은 뒷전이었잖아요. 이제 우리 뼈 챙길 때예요. 손주들이랑 오래오래 놀아주려면 우리 뼈가 튼튼해야 하잖아요. 넘어져도 안 부러지는 뼈가 있어야 안심이잖아요. 자식들한테 걱정 안 끼치고 싶잖아요. 그러시려면요, 오늘부터 우유 올바른 조합으로 드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어요. 부모님이나 형제분 중에 우유 잘못 드시는 분 계시면요, 이 영상 꼭 카톡으로 보내드리세요. 여러분이 보낸 영상 하나가 소중한 분의 뼈를 살릴 수 있어요. 지난번에 계란 상극 음식 영상 보셨죠? 이번에 우유 상극 음식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2가지 완전 식품을 제대로 드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약 먹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약 드시는 분들 꼭 보셔야 해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정수가 언제나 응원합니다. 우유 한 잔으로 뼈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